네, 안녕하세요. 8월 13일, 네, 토요일 아침입니다. 일단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또 3일 휴일이죠. 일단 연휴 기간 또 잘들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주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조금 또 상승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행히 네, 미정씨는 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물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휴장이라서 그죠. 또 월요일 장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본다고 하면 네, 월요일날 미 정시도 뭐 약간 강보합에서 약간 조정을 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상승으로 또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 3대 지수 모두 네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우가 1.27 그리고 나스닥 2.09 S&P 500 1.73%대에서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어제 뭐 미국에서 네 도소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또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떨어져서 또 좋게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일단 지난주에 CPI 물가지수에 이어서 PPI 네,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도소매 지표도 조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 또 소비자 신뢰 지수도 또 올랐다라고 합니다. 해서 경기에 대한 부분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조금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미정시 모두 내 급등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잠깐 또 조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또 2%대에서 급등세 좋은 모습 뭐 121선은 완전히 돌파를 했고요. 조금씩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조금 내 바닥은 찍고 다시 약간 좀 랠리장이라보다는 약간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초기 부분이 아니냐라는 한 또 섣불리 또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좀 시장 자체가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 대비해서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네, 유럽 증시 모두 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국 0.47, 네, 프랑스 0.14, 네, 그리고 독일도 0.74에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네, 도소매에 이어 수입 물가도 둔화되었다라고 하면서 나스닥 2.1%대에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 수입 물가가 전월비 1.4%대 또 하락해서 또 정점론이 네,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시간대 1년 내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5%에서 0.2포인트 내렸다라고 합니다. 약세장 랠리 아닌 새로운 강세장의 시각이 조금 더 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아무튼 그 경기에 대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소매물가와 도매물가에 이어 수입물가까지 예상을 밑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나타났다. 미 수입 물가 하락에 투심이 살아났다. CPI, PPI에서 수입 물가 지수까지 떨어지면서 네, 정점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보죠. 아무튼 아직 신중한 연준의 금리 계속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9월 달에 일단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기존에는 자이언트 스텝 부분이었고요. 여하튼 조금 정시가 조금 더 이제 좋아질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나스닥 2% 이상 급등하는 등 미정시 랠리 이유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하자 소비자 신뢰지수 또한 개선이 되면서 미 경제 연착륙 기대가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정시 전망에서 큰 고비 넘은 정시 안도랠리 종착지는 어딜까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일단 뭐 7월 달부터 그저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죠. 이번 주 외인 매수세 코스피 1.5%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네요. 미 7월 달 CPI 안도감 유입되며 투자 심리가 한껏 개선되었다. 주요 유통기업 실적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오나 뭐 코스피 지금 2,450에서 2,580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거 실적 기준승이라고 하면 이것도 약간 저평가 부분인데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2분기가 약간 이제 실적의 약간 피크 그리고 약간 3분기부터는 실적 장세가 역실적 장세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기준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2450, 2580 정도도 약간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과 최근 지수 상승을 주도 중인 종목이 주가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자동차, 2차전지, 방산, 헬스케어, 성장주를 주목해야 된다. 일단 뭐 자동차는 그죠. 어제 잠깐 현대차랑 기아차가 조금 움직였던 부분이었죠. 신한금융투자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지속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며 8월 말과 9월까지 큰 변수가 없다면 실적주와 성장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은 유지될 공산이 크다. 그죠? 어닝 서프라이즈 지속이 있는 기업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다라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정시 반등하자 공매도 대신 쇼크브링 나선 외국인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지금 공매도 잔고 지금 계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외인 순매수 1위 LG엔솔 뭐 대차 전고 44%나 줄었다라고 하네요. 주가는 10% 넘게 올랐다라고 하고 어제는 또 잠깐 또 2%대 정도에서 빠져서 마무리가 되었죠. 지난달부터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그동안 공매도에 치중하던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쇼크브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뭐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보면 그죠. 우리 공매도 대량 잔고 보이죠. 모건솔, 모건스탠리 거의 뭐 대량 매수하면서 쇼크브링 거의 100%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메릴린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죠. 메릴린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쇼크브링이 들어와야 될 듯 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집중된 종목들,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을 띠는 대차 거래 잔고가 줄어들고 주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서 외국인 순매수 탑10, LG엔솔 10%대, 삼성SDI, 현대차, 미포조선, 하나솔루션, LG화학, 카카오, 기아, 포스코케미칼, 현대모비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약간 뭐 쇼크브링 현상 자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 쪽 공매도 결국 정치판서 결판을 낸다. 윤 대통령 엄단 약속 지켜질까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에 나온 기사 부분이었죠. 한투연 정무위에 개혁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한투연의 공매도 개혁 방안 그죠? 기존에는 주식 다안보 비율, 기존에는 외국인 기관 105%고 개인 투자자 140% 부분이죠. 정부에서는 요거를 개인 투자자를 140에서 120%로 낮춘다는 부분이었는데 한투연 일본처럼 130%로 통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 기간 개인 90일, 외국인 및 기관 주로 1년인데 모두 90일 또는 120일까지 강제 상환 또는 그리고 상환 후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하는 부분. 관리 감독. 금융위에서는 시스템 구축 어렵다. 이게 옛날에 금융위원장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뭐 시스템 구축하겠다라고 해놓고 뭐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죠? 정권사들 뭐 비용 들어가는 거 별로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그 전문 기업들 무차익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 거품 제거. 주가 상승기만 공매도 가능이 필요하다. 이거 주가 상승기인지 하락하기인지 좀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데 그죠? 한투연 전일 종가 이하의 공매도를 금지하자. 규모 제한, 공매도 총량제, 종목별 발행 주식수 3에서 5% 이내, 주체별 주식 현물 보유 비율 비례를 해서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투연에서 또다시 조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또 부각을 시키면서 지금 뭐 정치권이 그죠? 정치권, 금융권에서 지금 공매도 쪽에 대한 부분 지금 또 정시의 화두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공매도에 대한 부분,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 더 많은 개인 투자들을 하기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LB 어제 유상증자 또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시간 외에서 한 6%대에서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HLB 3,256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정 추진해서 리보세라립 상업화 준비라고 하는데요. 어제 장 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일단 6%대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조금 신약 그 임상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상업화 준비 HLB가 3,256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리보세나립 신약
허가 및 상업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유상증자 대금 중에서 가장 많은 2,827억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타 법인 정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내주 초 별도 공시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나머지 300억 원 부분은 시설 자금, 81억 원은 운영 자금, 48억 원은 채무 상환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대금 납입일 11월 3일이고 신주는 같은 달 18일에 상장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기존의 리보세라랩에 대한 간암 치료제 그리고 선낭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 일단은 임상 결과상으로는 좋은 사항이 나왔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유정 부분 때문에 주가에는 또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중장기적으로는 그죠? 이게 임상 자신감이라는 말 그대로 올해 안에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신약 승인을 신청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HLB 2년 반 만에 주주 배정 정자라고 해서 임상 자신감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HLB 두 번째로 지금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상증자 2020년 3월달 미국 리보세라립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바이오벤처를 인수하고자 3,273억 원 규모의 유무상증자를 단행한 지 약 17개월 만에 또다시 두 번째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목적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부분은 내주 초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업계에선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핵심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립의 간암 치료제 상업화를 도울 파트너십 구축 등에 쓸 것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올해 안에 FDA 신약허가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 간암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 그죠? 이게 간암이 먼저 될지 선낭암이 먼저 될지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간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1차 주요 지표 유효성을 확보했고 그죠? 9월달 에스모에서 전체 데이터가 또 공개가 되는 사항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져서 단기 악재 주가가 떨어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가격 수준이라고 하면 그때가 정말 또 훌륭한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단기 악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HLB 많이 떨어진 주가에서 조금 바닥 다질 때 또 한 뭐 3만원 중반대까지 약간 떨어지려나요? 그냥 단순하게 이 유상증자 가격 자체가 44,000원대 1차 일단은 임시 유상증자 가격 자체가 44,000원대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3만원 또 후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많이 있을 듯 한데요. 아무튼 그때가 또 매수 타이밍 또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신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외신 기사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리무밥 바이오시밀러는 염증성 장질환에서 유효하지만 인플렉시마 제품, 우리 램시마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램시마 제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아달리무밥 바이오시밀러보다 우리 램시마가 염증성 장질환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연구 저자들 염증성 장질환에서 평가된 다른 바이오시밀러 쌍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 쌍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전에 연구된 인플렉시마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부분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 아달리무밥 바이오시밀러보다 덜 효과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아무튼 더 효과적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램시마 부분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구에 따르면 승인된 아달리무밥 바이오시밀러 훌리오와 히리모즈 두 개, 비아트리스의 훌리오와 산도즈의 하이리모즈 부분을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또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아달리무밥은 여러 염증 질환에서 사용되지만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 아달리무밥을 사용한 선행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크론병 환자 34명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 16명에게 임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효과 자체는 말 그대로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효과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수치적으로 전체적으로 좋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교
인플렉시마 바이오시밀러에 비교해서 램시마 부분이랑 아까 산도즈의 훌리오 비아트리스의 훌리오와 산도즈의 하이리모즈 아달리모바 바이오시밀러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다음 저자들은 아달리모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와 FDA에 의해 인플렉트라로 승인되고 레미케이드를 참조한 인플렉시마 바이오시밀러 CTP13 램시마입니다. 에 대한 이전 연구를 비교했다. 두 연구의 설계상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에서의 효과성 평가 비교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인플렉시마 바이오시밀러, 인플렉트라는 연구는 CD 환자의 14주 차에 나머지 50%에서 부분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50%에서 완화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환자도 마찬가지 부분 응답 54.5%로 완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인플렉시마, 램시마 CTP13을 사용한 유도요법은 바이오시밀러 아달리무밥을 사용한 유도요법보다 약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모두 사용한 환자의 완화를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유도 완화에서 바이오시밀러 인플렉시마과 바이오시밀러 아달리무밥을 비교한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달리무밥, 아달리무밥 바이오시밀러, 아무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보다 우리 램시마가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상대적인 비교 부분을 연구한 임상 결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그죠. 램시마가 CTP13, 램시마가 더 효과적이다. 우리 램시마는 램시마 IV 정맥형이고 그죠. 램시마 SC 피하 주사형 부분이죠. 당연히 제형 자체만 조금 정맥 주사형이냐 피하 주사형이냐 다른 부분이니까 말 그대로 아달리무밥,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보다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에게 더 환자에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램시마 SC한테도 상당히 그죠. 약간 긍정적인 소식 부분이죠. 원래 우리 초기에 환자는 램시마 IV를 처방받아서 일단은 효과 자체에서 빨리 보고 그 이후에 램시마 SC로 스위칭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여러모로 이러한 부분, 그럼 당연히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니까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부분보다는 우리 램시마를 쓰겠죠. 그러면 램시마 IV에서 다시 램시마 SC로 스위칭 되는 부분, 우리는 또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램시마 IV와 램시마 SC의 모두 긍정적인 또 임상 결과를 보여준 기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미정시 급동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죠. 일단 우리는 월요일날 쉬지만 월요일날도 미정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듯 하고 그죠. 그럼 화요일날 우리 또 국내 정시 또 한번 조금 재차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까지는 그죠. 우리 국내 정시가 좀 좋았더라도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해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또 실적 발표 예상일, 또 호실적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호재에다가 시장 부분까지 좋다고 하면 이제는 약간 지난주 3일 동안 조정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3일 연휴 또 모두들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